네, 이번 영상에서는 IBK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총 5개 항목입니다. 글자 수는 1번부터 4번까지가 2000바이트, 1000자겠죠. 그리고 5번이 2400바이트, 한 1200자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까다로운 항목들이 눈에 보여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땐 홀수 번째 항목들이 조금 더 어렵고 그나마 짝수 번째 항목들이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실제로 제가 이걸 작성한다면 와,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같이 보시죠. 본인이 생각하는 IBK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기술하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행 후 해당 고객의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2000바이트 1000자. 야, 쉽지 않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을 누구로 선정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잘 선정을 해야지 이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 내용도 전개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걸 과거 경험이 중간에 나와서 이걸 토대로 또 입행 후에 해당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글쎄 좀 까다로운 항목인 것 같아요. 그냥 좀 경험이나 지원 동기나 이렇게 좀 쉽게 물어보면 편했을 텐데 일단 IBK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IBK기업은행을 주로 방문할 고객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누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써야 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산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겠죠. 이제 기업금융 담당자라면 앞으로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금융 니즈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을 찾아줄 고객들도 그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오겠네. 이런 흐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금융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앞으로의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활 모습 속에서 이러한 금융 니즈를 갖고 있겠네. 그래서 그런 금융 니즈를 안고 우리 기업은행을 찾아오겠구나. 그분들의 핵심적인 니즈가 무엇이겠구나. 미래 핵심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논리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미래 핵심 고객 누구입니다. 라고 딱 정하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뭘 해야 된다? 앞으로 전개될 기업금융이면 산업의 모습, 그리고 개인금융이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한번 전망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에 맞춰서 내용들을 써나가는 거고요. 자, 1번은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산업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2번. 그나마 제가 좀 짝수 번째 항목은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 수월해서 2 정도입니다. IBK기업은행 행원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업무 태도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그 태도를 갖추었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작성해 주십시오. 자, 행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막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고객 중심적 업무 수행 태도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1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답이 그래도 바로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 업무 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원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수반되겠죠. 행원 업무에 대한 업무 태도니까요. 업무란 게 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고에 앉아서 수행하게 된 그 일들을 할 때 필요한 태도란 말입니다. 단순한 그냥 직업윤리보다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야죠. 실제 서류를 처리한다거나 고객을 상담한다거나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예요. 행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1번은 그럼 뭘까요? 미래 산업이나 아니면 일상의 모습을 한번 전망해보는 미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3번 입행 후 지원한 채용 분야,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업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1000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1000자였죠?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업무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업.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게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도전적이겠다, 진짜 어렵겠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원 업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정성적인 내용이 아마 태도니까 쓰여질 거고, 정량적으로 특히나 이 업무를 할 때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저에게 어렵고 도전적으로 다가오겠죠. 쓸 수 있는데, 행원에 대한 이해도, 저는 저 3번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입행 후에 어떤 업무들을 쭈루루룩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이 업무만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은행 실무를 다뤄보지 않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행원이 되고 싶을 것 뿐인데, 아니 들어가서 무슨 업무가 가장 도전적일 거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이런 유형의 일이면 진짜 어렵고 도전적이겠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3번 그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 3번 보시면 입행 후 지원한 채용 분야이니만큼 뭐 일반으로 지원하시면 뭐 금융영업, 뭐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딱 특정을 해서 그 업무 분야에서만큼 이 업무는 진짜 도전적이겠다라고 쓰는 것이 가장 3번 작성에 있어서 핏한 의도에 부합하는 글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쌤,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행 후에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의 일이 무엇일까 라고 다시 한번 좀 내 편의에 맞춰서 취한해서 쓰는 것도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작성 예시를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안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 개요와 쌤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쓸래요, 뭘 써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한 가지의 개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좀 이해도를 높여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서 공동과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과 협업한 경험 기술하고 해당 경험이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나마 2번과 더불어서 굉장히 쉬운 항목입니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다른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업무 성향이 다른 거죠. 나는 굉장히 하나하나 과정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업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야, 일단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야.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결과가 무조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어떤 업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 그리고 이런 유형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드러난 글, 쉽게 말하면 그냥 팀워크 형성,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냈었던 조직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런 경험들이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냥 닫아주는 말로 간단하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5번 5개 항목 중에 제일 쉬운 걸 꼽으라면 4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4번 말고는 따로 뭐 복붙할 수 있을 만한 항목이 보이지 않아요. 대망의 5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질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 2, 3, 4분은 제가 질문을 보면서 이런 의도겠구나, 그럼 이렇게 개요를 가져가면 되겠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5번은 자, IBK 기업은행 입행에 대한 의지와 이것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드러낸다,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상에서 그 기업은행 홈페이지 상에서 복붙해온 건데 드러내다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냥 아무 질문이나 근데 만들면 안 돼요. 아래에 나열된 키워드 중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을 포함해서 질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게 2400바이트니까 1200자죠. 그러니까 질문을 쓸 수 있는 란을 좀 넉넉하게, 200자까지 질문을 쓰라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2000바이트 천자잖아요. 뭐 아무튼 질문을 좀 뭐 그래도 길게 써도 된다, 뭐 이런 류로 인식이 됩니다. 아무튼 키워드 이거 보세요. 이거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근데 어떤 내용을 써?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입행에 대한 의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런 행원이 되고자 지원을 했어. 지원 동기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행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강점, 직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냥 질문을 만들면 편한데 이 키워드도 좀 개인적인 생각으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상, 기후변화, 돌. 이 돌이 뭔가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분화, 불, 선과 점,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선한 영향력 할 때 선인지. 아무튼, 시간, 에너지, 60은 이제 그 60년 이때까지 그 기업은행의 역사 뭐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60이 나왔을 건데, 60개 치킨은 아니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번 항목 제가 좀 이때까지 이 취업 멘토로서 일을 하면서, 역대급 자기소개서인 것 같아요. 그냥 질문 만들어 쓰세요도 좀 난해하긴 한데 저 내용을 알지도 못하겠는 아무튼 저는 돌, 선, 60, 에너지, 뭔가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간 키워드를 활용해서 2개 이상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근데 그 질문 내용에는 뭐다? 기팽에 대한 의지와 강점을 드러낼 수 있게끔 써야 되는 네, 뭐 아래에 보시면 다른 단어와 결합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상, 예를 들어 가상은 가상자산이나 가상현실 한숨부터 나오는 항목인데 좀 말이 길었죠. 요거는 5번은 일단은 지원 동기랑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 정도만 체크를 하고 뒤에 가서 5번 항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예시로서의 질문과 전개되는 글의 구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번은 여기서 제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봤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만약에 직접 쓴다고 가정하면 5번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짜서 개요를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5번은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1번은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핵심 고객이 누구냐? 그럼 앞으로의 산업이나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전망, 이해도가 보여줘야 되고 2번과 3번은 행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인데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이 2번 진짜 내가 수행하게 될 어려운 진짜 과업 일적인 측면, 정량적인 일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 3번이 되겠고요. 근데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쌤. 저는 그냥 포기할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정도 차선책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고 4번은 그나마 복붙 가능한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업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 4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예시로 좀 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전체 5가지 항목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무슨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항목별 개요 그리고 항목별 작성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 누구인지 기술하시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입행 후 해당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 미래 핵심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저는 천자이니만큼 글을 크게 2개 덩어리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일단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기술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기술한 한 덩어리 그리고 그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덩어리 이렇게 써볼 것 같고요. 각각에 맞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준다는 건 아마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미래 핵심 고객이 누구인가를 선발하는 그 논리 구조인데요. 일단 2가지식으로 써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다. 자,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예시 그냥 한번 보세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 실행 자금이 부족한 3040 신규 창업자가 앞으로 IBK 기업은행을 자주 방문해 주실 미래 핵심 고객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IBK 기업은행을 지원할 때도 기업금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예시를 써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개인금융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일단은 기업금융으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자, 어떤 식으로 미래 핵심 고객을 좀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요 정도로는 작성을 해줘야 나중에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나 뒷부분 내용을 쓰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냥 뭐 기업 고객, 개인 고객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왜 미래 핵심 고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개인 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디지털이나 다른 분들은 일단은 조금 자취하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BK 기업은행 미래 핵심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야의 핵심 고객이 아니라 그냥 IBK 기업 핵심 고객이니까. 근데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조금 더 내가 일반 금융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나중에 면접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 분야에 맞춘 내용을 써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디지털 분들은, 그러니까 IT 분들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미래 생활 환경이나 산업 환경과의 연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미래생활 환경은 개인금융 관련된 개인 고객과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고, 산업 환경은 이제 기업금융, 기업 고객이 되겠죠. 자, 제가 왜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 핵심 고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요즘에 신기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플랫폼, 예전에는 굉장히 창업하면 문턱이 높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무기로 새롭게 창업에 뛰어드는 3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왜 3040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도 되고, 근데 일단 예시에는 뺐어요. 설명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업 자금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제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당장 생산할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마련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아이디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누구죠? IBK 기업은행이죠. 뭐 창공 이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IBK 기업은행이 동반자로서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IBK 기업은행에 이런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 실행 자금이 부족한 3040 신규 창업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문단은 자,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갈 텐데, 그럼 내가 생각한 이 첫 번째 문단에서의 미래 핵심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금연 니즈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뭐 금전적인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사업 운영, 그러니까 내가 신규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어.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실제 이 업계에서 미리 창업을 해본 그런 멘토분들을 매칭시켜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니즈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니즈를 정의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니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여기 과거 경험을 토대로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슥 가져다 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 실제 제가 학창시절에 제 선배들 중에 이런 노하우를,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런 니즈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니즈들이 충족된다면 그분들이 더 자신의 꿈의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뭐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 직접 경험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자료들을 보면서 실제 요즘에 그 예비 창업자들이 느끼는 니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내가 읽게 되었다. 관련된 기사나 신문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내용이 여기 한 번쯤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이 니즈를, 왜 이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과거 경험이 한번 슥 등장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니즈 충족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고객 만족, 즉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자, 이제 이거 일반적인 내용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당장 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빠삭하게 알고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상담해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개방적인 사고. 그러니까 정책금융집행기관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쉽게 말해 서민금융진흥원, 아니면 기보, 예보, 아니면 신보, 다양한 조직들과의 연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원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 특성마다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꿰고 있으면서 당장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우리 당행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상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과의 연계,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말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는 거 중요. 여기다 플러스 다른 조직에서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까지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욱더 풍부한 상담과 그리고 고객 만족을 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차별화된 내용은 없죠. 니즈 충족을 위한 나의 노력이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 이 앞부분, 어떤 고객들이 미래 핵심 고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의 상황을 전망하는 여러분들만의 좀 통찰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번을 한번 어렵지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걸 말씀드려보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수월한 짝수 번째의 첫 번. 2번입니다. 자, IBK 기업은행 행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 업무?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갖춰야 될 업무 태도. 직업 윤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직접 은행 행원으로서 일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업 윤리도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 태도를 갖추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뭐 제시하면 돼요. 이거 그나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모 칸만 보셔도 제가 적은 내용, 개요 내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나마 수월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바이트고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리고 이것도 쓰라고 했으니까 두 덩어리로 저는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한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잘 갖추어 왔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첫 번째 덩어리,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입니다. 중요한 업무 태도로서 IBK 기업은행이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 예시로 제가 든 거예요, 그냥. 뭐 고객 중심 사고 가장 쓰기 편하죠.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고객 중심에서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상품이나 서비스 전달이 맞는가,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고객 중심 사고, 굉장히 이거는 뭐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이든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너무 쌤 이거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럼 뭘 쓰죠? 다른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완전 판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좀 과거에 금융기관들이 좀 그 곤혹을 치렀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정 은행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지금 눈앞의 실적, 단순히 신규 고객의 가입 한 건 한 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큰 틀에서 이 고객들의 삶의 질을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풍요롭게 만들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만큼 항상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이 영업 상황이 완전 판매로 귀결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거.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형광펜 체크하신 거 동의함 하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추후에 리스크를 방지하고 뭐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완전 판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업무 수행할 때 이게 최선인가? 이게 진짜 맞을까? 더 고객에게 뭐 고객 중심 사고로 볼 수 있는데 더 고객에게 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게 확실히 최고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비판적인 사고, 이런 업무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쓰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블라블라 설명하면 되겠죠. 그나마 쉽죠? 1번에 비해서는. 그나마 답이 좀 떠오르고. 자, 이런 태도들을 여러분들이 갖추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태도를 발휘한 노하우, 그러니까 태도를 발휘할 수 있는 노하우, 그냥 고객 중심 사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단 전 항상 고객 중심 사고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써주는 게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는 이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 사고, 완전 판매를 위한 뭐 노력,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또 그러한 노하우가 실제 발휘되었었던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찐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 고객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성과를 냈었던 경험이 아무거나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상황 설명, 본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직접 고객 중심을 발휘했는지, 결론, 고객이 만족했다, 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제가 3번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 지원한 분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위의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좀 계획을 짜보시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일반적인 내용 쓰고 싶은데요 하면 이처럼 작성해 보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아직 좀 준비가 미흡해서 그 일이 내가 주어졌을 때는 이건 진짜 도전이겠는데요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내 채용 분야에서 나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를 찝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실제로 기업금융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뭐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었기 때문에 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정도는 배웠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나 아니면 회계 장부를 보는 눈, 지식은 있어요. 다만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무역을 주로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요. 제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관련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하거나 금융 지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못 해봤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는 요즘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친환경. 그래서 이런 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된 사업 관련된 운영 자금, 시설 자금을 받으러 온 사람, 기업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 있는지 지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어떤 자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실제 제가 해야 된다고 부여를 받으면 진짜 도전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이제 만약에 글로벌 무역이라고 했을 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도전적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저렇게 풀어 쓴 거죠. 내가 특정 관련 업무를 이렇게 딱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냐면,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쓰면 되잖아요. 하겠지만 면접 때 이거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지원자께서 글로벌 무역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관련해서 지금 모르는 거는 당연히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건데, 그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면 그냥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참고해서 쓰시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노력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일단 위에 거에서는 이런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왜 부족한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극복을 위해서 노하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업무들을 내가 진짜 맡게 된다면 나만의 이런 모르는 업무 수행할 때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극복할 만한 충분한 나만의 능력이 있지. 그리고 그런 능력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노하우들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이런 모습들 충분히 이 경험에서 보여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극복 노하우라는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짜 내가 그 행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만큼은 내가 좀 도전적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거고요. 밑에 내용은 그러면 내가 이런 모르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조금 더 무난하고 보편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이런 모르는 업무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과거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수혜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이 업무를 미리 수행해봤을 아니면 이력이 있는 선배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했었던 업무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이후에 다음번에 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찾고 이렇게 내가 자료를 찾아봤지, 요것들을 참고해서 또 그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요런 느낌인 거고, 그것들을 실제로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업무를 극복해 봤었던, 성과로 이루었던 경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은 도전적인 과업인데, 내용 자체를 보세요. 그냥 어떤 특정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처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다 찾아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에게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원한 채용 분야, 개인금융, 기업금융, 디지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일단 일반적인 행원이라고 한다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완전 처음 해보는 일을 내가 처음부터 도맡아서 기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은 진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쓰자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근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 잘 모르는데 참고 자료까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쓰셔도 돼요. 이 내용이 이대로 오셔도 되는데, 어떻게 노하우를 통해 극복할 거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번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노하우를 발휘해서 했었던 그 사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극복 노하우는 이거는 동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도전적인 과업을 어떤 식으로 내가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면 특정 업무로 선택을 해보시고, 업무의 이해도가 조금 낮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직장인이라면 공감하는 이런 사항으로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공동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과 협업을 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경험이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근데 이 경험은 사실 그러니까 4번만큼은 전체 항목 중에서 딱 경험을 대놓고 쓰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경험을 토대로 쓰세요 이게 아니라 그 경험을 쓰라는, 그 대놓고 쓰라고 하는 뭐 유일한 하나의 경험 항목이기 때문에 소제목은 전 하나를 다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경험을 딱 쓸 거다. 그리고 경험에서 보여주고 싶은 노하우는 이거다. 라는 걸 보여주고 끝에 여기 해당 경험이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한 문단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 무난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붙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험 내용이에요. 짝수 번째, 두 번째, 4번 항목인 그나마 복붙이 가능한 항목이죠. 자, 일단 우리가 경험 전체를 쓰기 위해 앞서서 이 경험이 어떤 내용입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경험안을 요약하는 문장 한두 문장이 있으면 이걸 보고 서론본론 결론을 읽는다고 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요약하는 한두 문장이 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어떤 건지, 보통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건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서로 다른 가치관, 업무를 바라보는 성향이나 태도가 달랐을 때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협업하는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쓰기 수월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건 과정이냐 결과냐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때 이런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고, 이것들을 발휘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이제 경험을 쓸 겁니다. 라고 시동을 걸죠. 자, 경험은 서론, 본론을 본론이 결론으로 써주면 글자 수가, 왜냐면 이게 첨자를 써야 되는데 뭐 두 개 경험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경험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하나의 경험을 쓴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본론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자, 하나의 경험을 쓸 때죠.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무슨 일을 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자, 본론 1은 뭐냐? 그냥 갈등이 생기자마자, 그냥 갈등 발생하자마자 그냥 바로 자,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솔직히 인간으로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일단 나는 이게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우겨.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계속 주장을 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조율을 해서 이거 해보자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무조건 이거 과정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를 떠올리는 게 처음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야,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보면서 스스로 고민한다거나 물어봄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본론 1. 본론 2는 오케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협업을 해야겠네. 이 땡땡 노하우가 발휘되는 거예요. 이런 협업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 협업이 어째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가장 갈등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가 나오고, 구체적인 노력 진행 과정, 이런 노하우들의 적용 과정이 나온다면 협업 달성하고 공동가업도 성공적으로 완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본론을 본론으로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짤막짤막한 500자 500자짜리 경험 2개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뭐 내가 조금 갈등 경험, 협업에 대한 그 자신이 있는데 그럼 좀 잘 보여주고 싶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내가 협업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험에서는 그런 뭐 결과나 과정과 같은 그런 업무 과정에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봉합했는지에 대한 뉘앙스로 가고, 두 번째는 뭐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협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아니면 우리는 적게 받아야 되고,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잘 조율을 해서 협상을 잘 우리가 마무리한 다음에 윈윈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업이잖아요.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갈등 양상의 두 개 경험을 500자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의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본론 1, 원인에 대한 분석과 2, 적절한 해결 방안 모색,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의 끝 마무리 부분에는 항상 이 경험들이 IBK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튀려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사 후에는 정말 다양한 업무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공동목표 달성 과정에서
공동목표 달성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 노하우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닫아주는 문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1번에서 막 여기 항목에서 이 부분에서 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조하셔야 될 건 어째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 과정과 어째서 이 노하우가 가장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 이 정도 드러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쉬운 협업 경험이었고, 마지막 5번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자, 5번 항목이 뭐죠? IBK 기업은행 입행에 대한 의지 이게 써야 되는 거, 이것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질문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질문을 통해서 담아내야 될 내용이 입행에 대한 의지, 난 진짜 이런 은행이 되고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은행원이 될래, 의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직무 역량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일단 제가 선택한 두 가지는 가상과 데이터.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권 편입,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금융권이라고 한다면 전 범도 되겠네요. 범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과 같이 이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행원이 되고자 IBK 기업은행에 지원했는지 기술하고, 그러한 행원이 되고자 기울여온 노력은 무엇인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냥 작성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끝맺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들이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지를 좀 참고해서 5번도 그럴싸한 질문으로 만들어주는 걸 다시 한번 깨알 같은 내용이지만 팁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되 두 가지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쌤, 질문 어려운데 어떻게 만들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함정이라고 보이는 물, 돌, 선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아니면은 가상이나 기후 변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뭔가 좀 환경 자체가, 금융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도 달라지고 있고, 아무튼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단어를 바탕으로 이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어떤 행원이 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뉘앙스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두 개를 썼으니까, 가상과 데이터를 썼으니까, 어떻게 행원이 되고자 노력했는지 이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입행에 대한 의지겠고, 두 번째가 입행을 위한 노력, 강점을 서술해주는 그런 두 개 문단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지는 이제 나는 어떤 행원이 되고자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다 라는 식의 내용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어떤 행원이 되고 싶냐고요? 금융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행원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한 행원이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어떤 행원이 되고 싶은지, 급변하는 금융 환경, 금융을 둘러싼 환경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디지털 앱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요즘에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비대면 개인 인증이라고 했나요? 요즘에는 다 신분증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은행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술 개발, 금융 환경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냐고요. 다 하나로 귀결되지 않나요? 더욱더 고객 친화적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융을 더욱더 잘 전달하려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공해야 될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원이 저는 되려고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행원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나와야 할 내용은 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리는 행원의 모습을 IBK 기업은행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확신했는지, 그래서 지원했는지 그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되고 싶은 이런 은행원의 모습이 어째서 IBK 기업은행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IBK 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한 이해도 블라블라블라가 여기서 나와야겠죠.
IBK 기업은행 봐라. 이런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그 최정점, 최우선에는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항상 기본기, 바른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느냐. 여기서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한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금융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그런 행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쉬워요.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원이 되고자 기울여온 노력, 여러분들이 그린 이 행원이 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점을 드러내는 거죠. 뭐 그런 행원이 되고자 키워온 강점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강점이라는 키워드 그대로 밝히셔도 되고요. 강점 쓰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입행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기본에 충실한 행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저는 행원이 되고자 그냥 은행원의 기본 금융에 대한 이론 지식을 쌓아왔고 또 고객 응대 상황에서의 그런 효과적인 응대를 위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런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키워오고 있다 라고 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금융 이론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왔고 실무 경험을 어떻게 해왔다 라는 걸 쓸 거라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위에서 작성한 그런 행원이 되고자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춰왔습니다. 하나의 그냥 역량을 쓰셔도 되고 둘 다 이런 공부도 해왔고요. 저런 공부도 해왔고 쓰셔도 됩니다. 입행을 위한 노력 우리 자기소개서 좀 그 행원 준비하신 분들은 좀 준비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복붙해도 되는 그러니까 입행을 위한 노력으로 복붙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질문에 맞춰서 이 윗부분은 조금 우리가 잘 이번에 새로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래 말씀드리나 저래 말씀드리나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냥 저렇게 제가 쓴 것처럼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어떤 행원이 되고 싶었는지 이렇게 한번 풀어내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앞으로의 60년을 이끌어갈 IBK 기업은행의 뭐 행원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어떤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60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60이고 앞으로 이제 60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뭐 그런 거. 그 신년사 보시면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은행장님, 행장님 그 신년사 올해 있습니다. 1월 며칠이죠? 아무튼 신문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참고하시고 질문을 만드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60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그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이번에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50배수잖아요. 서류 우리가 열심히 작성해서 50배수 안에 반드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작성하다가 뭐 기타 이해 안 되는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시죠? 영상 좋아요와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는 마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